부모님도 그런 오빠를 자랑스러워했죠. 저에게도 잘 대해주는 착한 오빠였고, 그때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요. 저도 어릴 때는 농부님을 도왔으나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 길을 찾아 대학로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오빠가 당연히 농부에게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신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아주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5년차 직장인이었어요.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게 웃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신랑은 같은 학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었고 첫눈에 반해 1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다가 마음을 열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30대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리 급하게 20대 중반에 결혼을 준비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신랑을 알아보고 결혼을 준비해도 될 텐데 그때는 그냥 다른 지방으로 발령받는 신랑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신랑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랑을 따라 경기도 지방으로 이사를 오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녔어요. 신랑은 아들만 셋인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시댁에서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막내 아들이라고는 간신히 간수만 하시지요.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결혼할 때 1,000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막내 아들에게도 1,000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나중에 형님들에게 여쭤본 결과 우리 시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집은 정말 제가 번 돈으로 조그마한 빌라 전세를 구해서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에도 친정 오빠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동생은 알아서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언제나 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동생에게 나는 돈을 다 주는 오빠였어요. 신랑이 결혼할 때 친정 오빠가 4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 후로도 친정 오빠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진정한 오빠도 제 신랑을 동생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어요. 오빠와 신랑 사이가 좋아서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했어요. 신랑은 제 새로운 남동생 같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했고 또한 자기 형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아껴주고 취미도 비슷한 우리 오빠와 정말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우리 아빠를 모시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며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여기던 그런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인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가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입니다로 마지막 통화하신 분의 동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는 마지막 통화 목록에서 제 이름을 보고 전화를 했고 저는 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도 이 모든 일은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음주운전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우연히도 그 차량은 대형 공사장 트럭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슴 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맴도록 자꾸 차올랐고 호흡이 차단되었어요. 부모님보다도 더 잘 챙겨주시는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온 삶 속에서 가장 슬픈 건이자 가장 비애에 젖은 날인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자 신랑은 빨리 저에게 다가와서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은 이제 부모님이라도 되어야지. 이렇게 무너지면 어쩌나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 해요.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이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실 것 같습니다.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은 이겨내야 합니다. 제게는 제게만 바라보는 5살 아들이 있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신랑의 말대로 저는 무너져서 계속 슬퍼하며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농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하셨고 엄마가 쓰러지셔서 저라도 친정에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고 나라도 엄마 옆에서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셔서 내가 친정에 당분간 있어야 할 것 같아. 당신도 보셨듯이 우리 엄마가 말도 못하실 만큼 충격이 크셔서 미안해. 나는 친정에서 엄마 옆에 있다가 올게. 그래. 장인과 장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가면서 우리 아들 보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지. 나는 어차피 지금 혼자 있어도 괜찮아. 지금은 당신도 장인과 장모님도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진정해 있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은 엄마 옆에 나라도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고마운 신랑이에요. 2달 동안 친정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신랑께 감사했어요. 신랑은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와 부모님을 잘 챙겨주었어요. 신랑 덕분에 부모님도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신랑이 우리 부모님을 잘 돌봐주었어요. 장인과 장모님, 이제 당신의 집안의 아들이 될게요. 마음을 편히 하시고 저희 아들을 보며 힘내세요. 또한 제 아내도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려갈 테니 신랑이 이렇게 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농부와 같이 노동하며 아버지의 술 친구처럼 바로 아버지를 대신해주며 우리 친정 가정에 대해 진심으로 잘 대해주어 나도 신랑에게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저가 친정에서 있는 것으로 구박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이런 식으로 구박하시지 않았을 텐데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일주일 정도 머물렀으면 부모님도 마음을 잡고 일어나셔야죠. 언제까지 진정한 상태일 것 같아요. 너도 약간 성차분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잊어야 한다는데도 나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오빠였거든요. 신랑은 친정에 오래 머물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해도 신랑이 제 편이 돼주셔서 친정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신랑은 야근도 많이 해서 회사에서 저녁을 많이 먹고 돌아오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신랑의 일은 정말 야근이 많은 회사였어요. 신랑은 내 야근에 힘들어 했었고 나가 없는 2달 동안 신랑은 회사 업무가 힘들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신랑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사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저희 부부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도 있으니 신랑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기를 원했어요. 여보, 아무리 승진이 안 되더라도 당신에게 속 직장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도 한 번은 잘 살아봐야지. 아이도 커가는데 친구가 한 프랜차이즈의 초금 비용을 퇴직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나도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이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회사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신랑은 친구가 퇴직하고 찾은 치킨집을 우리 동네에서도 성공할 것 같다고 자신하며 들었어요. 한 달 뒤에는 자신도 퇴직하고 싶다고 말했고 결국 저는 신랑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신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랑은 승진이 놓치고 야근을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회사에서의 미련이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시작한 치킨집은 딱 1년 만에 망했어요. 시어머니도 직장에서 잘 다녔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달성했어요. 아들이 지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 회사는 전망도 좋은 충전기 업계에 속해 있거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들어가긴 했어. 직장 생활은 다들 힘들어. 하지만 내 가게를 운영한다면 더 어려울 거야. 유지도 힘들 거고 말이야. 계속해서 직장 다니기를 희망해. 엄마 말대로 좀 들어줘. 하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월 소득이 900 이상이 되었고 호기롭게 시작했어. 친구는 잘 됐지만 남편은 실패했어. 아니야, 친구는 진짜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역시 아파트 역세권에서 해야 했어?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해서 그랬던 거야? 안 될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여보, 이제 사업 한번 해봤으니까 제발 회사 다니자. 나도 취직 알아볼게. 사업한다고 고생만 하고 빚만 생기고 이게 뭐야? 여보,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나 진짜 장사 잘할 수 있어? 당신도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알잖아. 나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정말 잘할 수 있어, 신랑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저한테 사정사정 했어요. 그런 신랑의 모습에 저는 또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사업을 말려야 했어요. 신랑은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 원했고 저는 딱 잘라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조금 아쉬워했지만 본인 이름으로 하는 사업장이니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다음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어요. 신랑의 두 번째 사업으로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망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준비를 했으나 주변에 저렴한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망했어요. 저도 같이 들어와서 카페를 했지만 2년 동안 번 돈보다는 나간 돈이 더 많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일했지만 장사로 성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요즘처럼 대형 카페나 저가형 카페가 많은 시대에 아무런 컨셉 없이 차린 카페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친구가 잘 된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도 아닌데 잘 될 수가 없지? 다시 직장을 알아봐. 연봉 적어도 좋으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으로 알아봤는데 알았어. 당신의 말을 들을게. 나도 잘할 줄 알았지? 걱정 마. 금방 다시 돈을 갚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을 믿어. 그래도 우리 딱 한 번만 더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진심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정말 한 번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나랑 내가 함께 살 수 없어. 이혼이야. 이혼. 알았어. 내 연봉의 절반도 못 되는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 그것도 일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제야 사업 꿈을 접으며 남편은 작은 기업에 찾아 들어갔어. 처음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걸 알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사위 볼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엔 농원 하나의 비닐하우스를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가 조금 도와줄 생각이에요. 아빠, 할머니와 함께 시작한 농원을 나 때문에 팔지 마세요. 지금 안 될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요. 또한 빚을 갚은 뒤에 그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건 결코 안 돼요. 아빠는 저와 같은 아들로 아내의 부모에게 잘해주는 며느리가 되길 원하셨어요. 카페를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가 아빠와 엄마에 의해 지원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로 잘 해왔어요. 성공을 거둔 뒤에 해외여행을 함께 하자고 얘기했던 것이죠. 남들도 저희 집은 아들처럼 살갑게 자라는 모습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부모님 중 하나는 문과를 잘 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카페도 실패하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부를 안쓰러워하셨고 어려움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시며 집을 갚을 수 있도록 일부 노옥을 팔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받으면 다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어디서나 말해서 너무 눈에 띄었어요. 난 정신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면 더 큰 빚을 짊어지게 될 것 같아서 2번의 실패로 5억 원의 빚만 남게 되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가만히 직장에 다닐 걸 그랬어요. 빚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이 맞아. 신랑의 사업 실패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만큼 좋았던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이 줄었다는 거야? 아니,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을까? 시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시고 매주 한 번씩은 연락해달라며 나를 찾고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넌 왜 안 하느냐며 구박도 했어. 그러면서 내 아들도 고생하니 직장 다녀오면 휴가는 시켜주지 말고 집에서 혼자 놀라고도 했지만 하지만 연예인 남편의 사업 실패로는 우리에게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시지 않으셨어. 신랑이 2번째 카페를 오픈할 때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시어머니께서는 현금 2천만 원을 몰래 들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업이 망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신랑의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부부에게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돈을 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 형제들은 자리를 피하려 했고 둘째 사업이 망하자 형제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것도 아닌데 신랑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니까요. 가서 발전하지 마세요. 나의 신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시어머니는 연락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사업을 제안할 때에만 연락이 왔었죠. 그쪽이 적지 않은 빚을 샀는데도 해결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달에도 부모님이 서프라이즈로 카드값을 지불해줬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애원을 받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듣는 취지로 제 생활처에 연락을 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며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결정하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해 달라 하지 않아요. 안 와도 돼. 아니야. 너의 삶이 바쁠 텐데 네이버부가 알아서 하렴 하시는 거다. 신랑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우리 엄마가 너무하지 않아. 아니다. 내가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다고 이 형만 대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어. 아들한테 돈도 안 빌려주시고 너무하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서 빚을 갚고 우리도 집을 사야지. 아니, 부모니까 엄마가 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이번에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단 말이야. 당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를 너무 안 믿어주는 것 같아. 진짜 시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사업하면 잘할 사람이야. 신랑은 그 빚을 찍어도 아직도 사각해. 저는 타령을 했어요. 정말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라도 직장을 알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있으면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싶었는데 신랑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늘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신랑은 늘 더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다 어떻게든 해결되게 되어 있어. 그냥 마음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위네 사주에 초복이랑 돈복은 있다고 했어. 당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괜찮아. 남편만 믿고 살아. 이런 말은 정말 자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신랑의 성격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넉살도 좋은 사람이었고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다시 사업하면 자신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신랑의 성격이 그런 줄만 알았죠. 신랑은 주말마다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사이에 오면 정말 잘해주셨어요. 항상 사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고
사회 건강이 상할까봐 보약도 지어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사업이 망하고 자기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 자기를 외면하는데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사위가 사업이 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기죽지 말고 살라고 저 멀리 신랑에게 하셨습니다. 용돈까지 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제가 훗날도 상처를 받았고 더 신랑이 미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마치 죽은 오빠를 해야 할 듯 아들처럼 사위를 생각하셨고 정말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저를 보고도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장 속상한 사람은 바로 너희 남편일 거예요. 너무 사위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농원도 정리할 때가 됐지? 이제 우리 둘이서 하기에는 엄마 아빠도 힘을 붙여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평생을 해오신 일이라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우리 신랑을 소중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싸워도 항상 신랑을 편들어 주셨죠. 신랑은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더욱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외로우실까봐 자주 찾아뵙는다고만 생각했어요. 명절에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처갓집에 오지 않으면 정말 외로워하실 것 같다며 우리 집에는 형들도 있지만 지금은 저희밖에 없으시니까 아침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랑이 그런 말을 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실 다른 날에는 몰라도요. 명절에는 우리 부모님도 오빠를 그리시고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고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를 전해주신 신랑 덕분에 너무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다른 주말과 마찬가지로 친정에 갔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농원에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과였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가는데도 신랑이 통화를 한다며 밖으로 나간 채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신랑을 찾으러 농원에 들어가 보려 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신랑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랑은 매우 밝은 목소리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길래 그렇게 말했는지 무슨 좋은 얘기를 들은 건가? 목소리가 신이 났으니 생각하고 몰래 다가갔어요. 하지만 신랑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모든 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저 우리 가족이 돈을 버리는 게 전부였구나.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살았다니 내가 멍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두 개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은 제일 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매우 큰 소리로 웃으면서 통화했고 혼자 있을 것 같은데 그런지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통화를 통해서 신랑이 속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너 지금 처갓집이잖아. 지금 내가 잘해야지. 우리 처갓집의 자식이라고는 우리 와이프뿐인데 여기 너만 팔면 대충 15억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가 아는 부동산에 물어봤지?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재산이야. 그래서 혼자 껄껄대며 웃으면서 친정 오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요즘 내가 이 집의 사위인지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잘하고 있어? 아마 내가 지금도 빚 좀 갚아줄래 하면 장인과 장모님이 농원을 팔아서 다 해주실 걸 너도 알잖아. 결혼 초반에 형님이 나에게 돈 줄 때 말했던 거 생각나지 않아? 내가 생각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혀서 몇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을 잘 대해주라거나 친정으로 자주 데려다라는 이런 말들을 건방지게 하느냐고요? 농사꾼이 주제에 그렇게 나서다가 결국 요절하게 되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장례식장에서도 말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참 시원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나는 저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곧 빚을 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대로 붕괴될 것 같아요. 신랑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친정에서 자란 신랑으로서 저는 우리 부모님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던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있었지만 친정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용서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드는 것은 몰랐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잘해줄 신랑을 진심으로 믿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신랑은 제 부모님을 돈 마련의 수단으로만 보았던 모양이었고 혹시 제게도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충격적인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형제 중 한 분이 있어서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하늘이 이제서야 모든 것을 제게 주려고 사고가 난 걸까봐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웠다는 게 추가로 얘기하면서요. 형님이 제 재산을 독점할까봐 걱정되었는데 완전 잘 됐어요. 이제 와이프만 잘 꼬시면 제 재산은 다 내 것이에요. 당신과 와이프 이런 용어는 없어요? 저는 제 와이프가 오직 저만 사랑하도록 할 거라 믿는데 금방 그녀가 넘어올 거예요. 더는 신랑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신랑은 놀라서 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귀신을 봤던 것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 왜 당신이 제 부모님을 상처 주는 거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말마다 친정에 왔던 거였어요. 진짜로 당신을 제 부모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정말 당신이 최악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그냥 허세 부린 게 아니에요. 나의 사업이 실패했던 걸 말하니까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줘서요. 왜 그렇게 통화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빚을 지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농장이 당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나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당신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오해당하고 있어요. 언제 저런 말을 했나요? 저 정도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장모님을 대하려는 마음이에요. 당신도 알잖아. 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집보다 처가 집 신경을 더 쓰고 계신 거려. 많이 사용하는 거 알잖아. 신랑은 정말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몇 번이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 귀를 의심하는 소리를 해서 미처 녹음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 순간 녹음했다면 신랑이나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을 텐데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놀라니 아무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신랑의 이 통화 내용을 듣고 더 이상 신랑과 함께 있기가 싫었어요. 저는 신랑과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신랑에게 합의 이혼서를 주었는데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이 너밖에 없는데 너가 우리 아들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니? 우리 아들은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아. 우리 아들 한 번만 뵐 수 있게 해줘. 너희 집에 정말 잘했다고 말하면서 아들을 만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야. 어머니, 우리 오빠는 죽어서 저희의 친정대사가 자기 건니냥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제 귀로 들었어요. 어떤 오빠였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분이 죽고 제가 나도 재산을 찾기 위해 같이 살기를 싫어해요. 아니야. 당신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보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설사 그런 말을 했어도요. 해도 너희 둘 사이에 애도 있고 지금 와서 이혼한다고 하면 너희 부모님은 좋아하시겠니? 우리 애가 너를 때리게 됐니? 바람에 피었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막내 아들이 사고는 다 치고 이제 연봉도 적은 40대 남자가 돼서 재혼도 하기 힘들다. 무조건 저랑 끝까지 사야게끔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 집 재산이 얼마나인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신랑을 통해서 15억 정도 된다고 하니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셨다고요. 은근히 부모님 농담하신다고 무시했었는데 돈의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사돈 어른들은 잘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랑과 시어머니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혼이 결코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제사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이 매우 낮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와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혼에 대한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이혼을 더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오실 때마다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부모 없이 자라는 것은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 너는 너 하나만 생각하는구나. 아들이 다 너하고 상생하게 되기 위해 사업하는 도중 빚을 지게 되었어. 그런데 그 빚은 노루마다 생긴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며 연락을 주셨어요. 신랑이 다른 사람을 배신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뿐이라고 하셨어요. 증거가 없다며 비난을 하려는 신랑도 있었지만 신랑이 옳다고 오기는 시어머니들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신랑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별로였고 제 손을 잡는 것조차 끔찍했어요.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 화내잖아서 서로를 위해 당분간 멀리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서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의 생활력이 증명되어야 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고 해도 신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전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별거를 시작하고 친정에 있으면서 농원에서 농사를 지어보니 요즘 유행하는 농원 카페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 나이에 카페를 운영한다면 잘 될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괜한 재산만 낭비해야 할까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일해온 농원이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타고 1시간씩 걸려오는 이런 농원 카페가 인기가 있어요. 나도 새 일을 시작하면서 더 잘 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같이 도전해봐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잘 될까 걱정하셨겠지만 노원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카페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신랑이 전에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더 나아가 신랑과 함께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더 열심히 일에 공사를 한 뒤 카페 오픈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바리스타 공부도 시작했어요. 재밌게 농원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꽃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두 분은 많은 웃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셨죠.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농원의 활기를 더해가는 것은 사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심고 판매할 수 있는 난해한 전시를 진행하고 천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는데 아이들도 아파트에서만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신랑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 반년 만에 카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소문을 타서 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그 사이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의 아빤데라고 생각했지만 신랑은 사업이 망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주말에도 바쁘고 평일에도 바쁘고 아이를 돌봄하고 같이 노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아빠를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여전히 신랑과 마주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여보, 아직도 내가 싫은가 봐. 그래도 우리는 부부인데 우리 아이를 함께 백슬래시 낳았잖아요. 생각해도 나를 용서해주면 안 돼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정말 말실수한 것에 대해까지 오래까지 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빌었는데도요. 아직도 당신과 같이 있으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진정되질 않아요. 당신은 쟤를 돈으로만 보고
우리 집을 당신이 빚을 갚는데 필요한 도구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친정에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시간이 흘러도 그런 말을 한 신랑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자 카페를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들은 대로 당신의 친정인 부모님의 카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는요? 아들을 통해 받은 빚을 갚아야겠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신랑을 몰라라 하니? 어머니, 왜 나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별거 중이라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지만 그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우리 친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조건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제가 어디서 시어미한테 그런 말을 하는 버릇이니? 우리 아들이 이해했으니까? 친정에 내려와 반년간 살았다면 우리 턱인 거지. 당장 연매출의 절반 우리 아들아, 브레이치 하는 부부라는 빚도 함께 갚아야 해. 당연히 그게 해야 할 일이고 자식이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도 지금 안 보고 싶고 아빠도 안 보고 싶어요. 제가 이혼하던 말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아들한테 가세요. 며느리는 늘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열이 받으셨는지 옆에 화분이나 커피잔을 던지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게 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거기에 제 머리에 커피잔이 부딪혔고 저는 곧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영업방해죄까지 더해서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신랑에게 말했고 신랑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꾸짖다가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 더 이상 꾸짖지 못하고 절로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가 한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정말 내가 옥죄한 심정이 들지 않았겠니? 우리 아들은 너와 함께 살면서 사업하던 도중 빚을 질러 있는데 너는 친정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혼자 잘 살 것이라고 하는데 너면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나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는데 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남편이 퇴직한 것이고 사업까지 했는데 왜 나는 이제서야 남편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거죠? 솔직히 이혼 소송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머니 덕분에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엄마가 당신에게 일부러 커피잔을 던진 게 아니잖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가족인데 이제 이혼하면 어머님이랑 나는 남인데 그리고 당신이 영상 봐봐. 어머니는 정확하게 나를 향해 커피잔을 던졌어. 그대로 신랑과 시어머니는 저도 찾아오고 저희 부모님도 찾아가고 법조 고소를 풀어달라고 했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양육권까지 제가 가지고 오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랑은 매니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용서해달라고 버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들이 혼자 키우는 게 더 잘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신랑은 시어머니와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싸우다가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막노동을 한다고 해요.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마음에 안 들어서 퇴직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모든 가족과 인연이 끊어졌대요.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농원과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제 마음의 상처를 난과 꽃들이 치유해 주었어요. 농원에서 식물들과 지내다 보니 저도 제 부모님도 마음속의 상처들을 이겨내기 어려웠지만 참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신랑이 재산 소송을 할 수 없을 때 친정 부모님이 농원과 가게를 물려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시어머니의 성격상 친정 농원을 상속받으면 변호사를 동원하여 재산 분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호사는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 중이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신랑은 이혼 후에도 연락은 취하나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했고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오늘도 꽃처럼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이며